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면서 그러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모든 것은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희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은 국토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다.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책임있는 외교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면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받아서 유치에 성공했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피를 말리는 경쟁에서 패했다고 기사를 썼는데 피를 말리는 경쟁이 아니죠. 이 정도 차이면은 119표 대 29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너무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습니다. 발표 몇십 분 전까지도 언론에서는 대역전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정도면 대역전극이 아니라 처음부터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일제히 패인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오일머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겼으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일머니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모독이죠. 오일머니라고 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뇌물을 썼다. 165개국을 상대로 뇌물을 써가지고 119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입니다. 한국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런 표현을 언론이 마구잡이로 쓴 게 외신에 보도가 된다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종류의 이 국제 행사를 유치할 기회가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때 한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이란 나라는 지면은 터집을 잡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언론이 전폭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론은 이런 식의 횡카페 같은 보도는 안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119대 29를 대역전극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도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언론기관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있었더라도 정부 측에서 유치위원회 측에서 말하는 장밋빛 그림을 그냥 따라갔다든지 어느 쪽이든 결국은
독자 또는 시청자를 배신한 겁니다. 어제 이 발표를 보고 국민들이 어리둥절한 것 아닙니까? 왜 어리둥절했습니까? 어리둥절하게 만들면 안 되죠. 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했어야죠. 이게 어려운 게임이다.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걸 미리 서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윤석열 정부의 팬클럽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곤란하게 한 게 한두 분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길 때 대부분의 보수 언론이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옮겨놓고도 대통령실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같은 패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산 엑스포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허황된 꿈을 심어준 언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행사에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유치하던 식으로 그렇게 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 유치할 때도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직접 해외에 나가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도 29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참모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올림픽 정도의 급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는 서울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을 개최해가지고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했고, 그걸 통해서 당시는 냉전 시절입니다. 동구 공산국 국가와의 외교 인프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방 정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결국 국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성공적인데 그 뒤에 월드컵이라든지 동계올림픽에 오면은 그 공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득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정권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한반도 가짜 평화쇼를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써먹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가 한국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정부까지 농락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한 게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은 자꾸 김정은과 문재인의 쇼에 이용당한 그 기억이 너무 앞섭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 엑스포는 그와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씁쓸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어떤 이런 행사에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980년대에 서울 올림픽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의 그 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급수가 다른 나라인데, 부산 엑스포에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된 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과가 딱 발표되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사과 성명까지 내도록 했다. 이제 이런 행사를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무게로서 뒷받침할 건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고, 이제
팬클럽 역할을 했던 언론이 차분히 그 수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또 유치할 거냐, 또 유치 신청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